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며 정식 인터뷰를 진행했다.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인터뷰는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공개된 영상은 5시간 만에 약 8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런던 기준 퇴근 시간 이후였지만 폭발적인 관심은 아니었다. 히샬리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자막이 제공됐지만 프랭크 감독 인터뷰에는 한국어 자막이 없었다. 이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프랭크 감독은 밝고 친근한 인상을 주었다. 동네 이웃의 부탁을 다 들어줄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풋볼 런던의 기사에 따르면 그는 토트넘 부임에 대해 큰 행복과 설렘을 느꼈다. 선수들이 탄탄하고 잠재력 넘치는 클럽이라고 평가했다. 토트넘 감독이 된다는 건 특별한 기분이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시설과 선수단의 퀄리티에 만족했다. 흥미와 잠재력이 가득한 팀이라 정말 설렌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감독은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축구와의 인연을 밝혔다. 어린 시절 공을 차는 걸 좋아했지만 프로 선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깨달았다. 20세부터 코칭을 시작해 30년 넘게 이 길을 걸었다. 덴마크 브렌비에서 성인팀 감독으로 데뷔하며 경력을 쌓았다. 브렌비는 덴마크의 큰 클럽이었다. 이후 잉글랜드 브렌트포드에서 어시스턴트 매니저와 감독을 역임하며 놀라운 여정을 경험했다. 훌륭한 스태프, 선수, 팬들과 함께한 시간은 멋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브렌트포드에서 공격 축구로 이름을 알렸다. 토트넘 부임 과정에서 레비 회장, 비나이 사장, 요한 랑게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4명이 하나가 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축구 철학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트넘의 정신에는 공격 축구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이 팀은 공격 재능이 넘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득점력은 훌륭했다. 프랭크는 결정적 순간에 찬스를 만들고 박스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구를 추구한다. 공을 전진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전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선수들이 자신을 믿고 용감하게 플레이해야 한다. 공을 잃어도 노력의 결과라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패배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준 공격 축구를 토트넘에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토트넘 스쿼드는 재능이 넘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경기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단을 직접 만나 훈련장에서 그들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 최상의 형태로 이끌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젊은 선수뿐 아니라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솔랑크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벤탄쿠르, 메디슨 같은 선수들의 잠재력도 높게 봤다. 젊은 베르발, 아츠그레이, 오드베르, 우도기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 매 시즌 이기는 팀을 만들고 싶다. 동시에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 루틴에서 스태프와 선수들과 협력해 실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는 체계적인 훈련으로 팀을 강화할 것이다. 놀랍게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기사는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1월에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손흥민의 위지로 공개됐다. 프랭크 감독이 그를 존중하며 언급을 피한 걸로 보인다. 손흥민의 재계약 거부는 단순히 팀을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당시 우승 트로피가 없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재계약 조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저 내민 계약서에 사인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프랭크 감독은 로메로, 클루셉스키, 반더벤 등 다른 주전 선수들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전임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끈 업적에 축하한다고 말했다. 앙제는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것이다. 그의 기반 위에 새 도전을 시작한다며 예우를 갖췄다. 프랭크는 손흥민의 잔류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손흥민의 미래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프랭크 감독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만약 앙제 감독이 남아있었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잔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우디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 대다수 팬은 손흥민이 사우디로 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유럽 무대에서 더 이룰 것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사우디 이적설은 팬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는 33세를 향해 가지만 월드 클래스 선수로 여전히 경쟁력 있다. 경험과 실력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을 강하게 반대한다. 2016년 카일 워커 이후 10년간 이적이 없었다. 이는 구단의 철저한 통제 때문이다. 맨시티, 첼시, 아스널 등 빅클럽들은 선수 교류가 활발하다. 새 사장 비나이는 아스널에서 4년간 사장으로 일했다. 토트넘이 라이벌 구단 출신을 스카우트한 건 놀라운 일이다. 비나이는 아스널에서 잦은 사임 후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는 아스널과의 관계를 더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내 선수 교류에 개방적이었다. 레비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만약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을 원한다면 팬들은 대찬성할 것이다. 유럽 4대 리그 내 이적도 인정받을 만하다. 사우디나 튀르키의 이적설은 팬들의 원망을 산다. 손흥민이 원하는 팀에서 뛰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는 레전드 예우로 1년 더 챔스에 도전한 뒤 FA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넘어선 그의 가치는 높다. 국가대표로도 건재한 그는 월드 클래스들과 대등하다. 33세는 전성기가 아니어도 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리버풀의 살라는 슬롯 감독과 만나 골에 집중할 수 있는 전술을 제안했다. 그는 그에 맞는 결과를 약속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현지 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잔류를 원한다. 흥민아, 팬들이 원하는 걸 너도 알지? 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공개되며 기대감이 높아졌다.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승격팀 벌리와 홈경기를 치른다. 슈퍼컵 후 첫 경기라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개막전 상대가 벌리라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 기준 월요일이 아닌 점은 아쉽다. 슈퍼컵은 개막 3일 후 치러진다. 두 경기를 모두 베스트 라인업으로 소화하기는 어렵다. 손흥민은 한국 투어를 마치고 갑작스레 이적할까? 아니면 슈퍼컵까지 치르며 잔류할까? 개막전의 빅매치는 맨유 대 아스널, 아스톤 빌라 대 뉴캐슬이다. 리버풀 대 보모스도 주목받는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은 어렵다. 만약 한국 투어 후 이적하면 팬들은 실망할 것이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핵심으로 삼아 공격 축구를 펼치고 싶을 것이다. 그의 전술은 손흥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재계약 거부는 단순한 이적 의지가 아닌 신중한 선택이다. 레비 회장의 정책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 비나이 사장의 합류로 이적 시장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팬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내 빅클럽으로 이적하길 바란다. 그의 가치는 사우디 이적설로 폄하될 수 없다. 프랭크의 공격 축구는 토트넘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손흥민이 잔류하면 이 전술의 중심이 될 것이다. 토트넘은 챔스 진출과 리그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손흥민의 역할은 그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그의 미래는 프랭크 감독과의 대화에 달렸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믿고 응원한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다가오며 손흥민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토트넘의 새 시즌은 그의 존재감에 좌우될 것이다.